수요가 많으면서 공급이 적은 지역, 요거 찾으면 돼요. 이게 부동산의 끝이야. 그죠? 요러면 가격 무조건 올라. 왜? 희소한 가치니까. 3만원. 근데 미국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마이클을 만났어.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이클의 사인을 받았어. 그럼 바로 이게 가상입니다. 3천만원. 왜? 똑같이 공동인데. 사인하는 순간 엄청난 실효성이 생긴 거죠. 근데 마이클 참 미안한데 그 다음날 얘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다음날 3억.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부동산의 힘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세계 경기는 뭐 이렇게 좋진 않아요. 뭐 중국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죠? 예, 지금 걔네들은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7%, 8% 되다가 올해는 아마 6%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공식적인 대변인 발표도 했고, 또 뭐 우리나라가 어쨌든 제일 안 좋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2.5, 2.8 이러다가 지금 2.2% 뭐 연말 되면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뭐 유럽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죠, 사실상. 미국보다도 발전 안 하니 그 큰 경제대국보다 발전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뭐 직접 경제활동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내수 경기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저도 주변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뵙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라는 느끼긴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뭘 살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그 반대급부가 되는 것들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힘이 강하냐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추경예산 편성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보합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현황이 이제 매매가의 최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여기 써있네요. 단기적 가격 등락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수급입니다. 공급량이 얼마나 되냐, 수요가 얼마가 되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꼭 잘못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공급량은 잘 봐요. 왜냐면 공급량은 딱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서울에 올해 얼마가 들어온다, 내년에 얼마가 들어온다, 강동구에 얼마가 들어온다, 동작구 얼마가 들어온다, 강남구 다 알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은 잘 안 되죠, 우리가. 수요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수요자가 됐다가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로 데이터화할 수는 없죠. 근데 대략 우리가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은지는 감이 오잖아요. 서울이 많겠어요? 의정부가 많겠어요? 수요가. 뻔하죠. 강남구가 많아요? 도봉구가 많아요? 뻔하죠. 그러니까 대충 그런 정도의 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방에다가 공급 물량이 되게 많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폭탄 맞은 거죠. 근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강동구 같은 데다가 거의 한 15,000세대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1년 동안. 폭탄 꽝 터뜨렸는데 이걸 다 소화해, 얘는. 왜? 수요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15,000세대가 들어오고 얘는 5,000세대가 들어와도 오히려 이걸 사야 되는 거죠. 왜? 여기는 수요가 3만 명이고 여기는 수요가 3,000명이니까. 얘는 수요 초과고 얘는 수요 부족이니까. 공급량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량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강동구가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겨나고 있냐면, 전세는 지금 약간 약세지만 금방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헬리오시티 같은 거 경험해보셨네, 참. 그죠? 헬리오시티가 한 매매가가 뭐 15억, 16억 가고 전세가 5억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후다닥 해서 지금 8억이 넘어갈 겁니다. 전세가가 그렇게 급등했죠.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 더 중요한 거는 매가가 또 안 떨어졌어요. 만세대 집어넣는데 매가가 안 떨어진다니까?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만세대가 넘는 수요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만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송파 헬리오시티를 원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은 거죠. 그러면 만세대가 공급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수요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한데, 그 정도 입지의 만세대는 얼마든지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세는 그게 안 돼요. 전세는 단기적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으로 만약에 투자로 살 돈이 있으면은 강남에 투자로 삽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강남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방에 계신 분인데 대구에 사셔요?
서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강남에 부동산 사고 싶죠. 투자로 살 수는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대구고. 근데 대구에 다 애들 학교 다니고 그 직장 있고 하는데 강남에 와서 전세를 삽니까? 그건 아니죠. 매매 수요는 전국 수요지만 전세 수요는 동네 수요입니다. 지역이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역도 송파 같은 지역도 매매는 전국 수요니까 버텨내죠. 가격이. 그러나 전세는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빠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지역은 전세가 금방 회복해요. 왜?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고 살고 싶어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매매만큼 바로 버텨내진 못하지만 처음엔 좀 빠졌다가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강동구도 마찬가지 현황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는데 강동구도 지금 가격은 안 빠지고 있죠. 거의 얼마입니까? 한 13억 할 거예요. 12억, 13억 할 겁니다. 전세는 뭐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전세가 빠르게 회복할 걸로 예상을 해요. 송파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착각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게 공급량이 많으면 그 가격이 빠진다. 그 전제만 놓고 보게 되면 틀린 얘기가 아닌데 수요를 빼뜨린 거죠.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수요가 더 많으면 그거는 공급이 많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봤을 때는 강동구라든가 송파구 정도의 이런 있는 그 핵심 지역 같은 것들은 공급량도 가격을 어쩌지 못합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뭐 강동구 같은 거 이번에 폭탄 한번 쫙 몇 년 동안 떨군 다음에는 둔촌도 남아있지만 그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강동구는 더 이상 새 아파트 존재하질 않아요.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지역은 좋지. 수요는 계속 있지. 공급은 더 이상 없지. 그나마 가장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지기를 기대한다면 그나마 지금인데 입주 폭탄 맞았을 때 그것마저 버텨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강남 같은 데나 송파, 서초 이런 데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개포에다가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지금 33평 아파트 25억이에요. 25억.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고 입주 예정이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불황에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한 핵심 지역을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포인트죠. 그럼 이런 지역은 앞으로도 가격이 영원히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이라는 표현 써도 돼요. 영원히 안 빠질 걸로 보입니다. 평생 오를까요? 평생 오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올라요. 진짜라니까. 왜 이렇게 계속 오르냐면은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그래요. 명목 가격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물품 중에서 안 오른 게 과연 한 개라도 있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짜장면을 사 먹던, 라면을 먹던, 쌀값이든, 안경, 가방, 책상, 연필, 커피값 중에 안 오른 거 한 개라도 있냐고요. 다 오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오를 거를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 책정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뭐 이렇게 핵심적인 분석을 못하니까 좀 아주 최대한 심플하게 해갖고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알려주면 이 희소성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수요 공급도 시소한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죠? 수요자가 더 많아서 그럼 공급이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시소가 있는 거죠. 강남 지역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강남이라는 시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남만큼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강남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생겨난다면 강남의 집값이 빠지겠지만 그런 걸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드니까 시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왜 그 부동산만 이렇게 시소성이 강화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볼펜 같은 것들은 시소한 가치가 생겨나는 순간 공장에서 이걸 왕창 찍습니다. 그래서 시소성이 바로 사라져버려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서울의 집값이 부족한데 강원도에다 100만 채 뛴다고 서울 집값 빠집니까? 안 돼요.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유통시켜도 되죠? 이건 유통이 안 돼요.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소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소성. 이 시소성을 제일 강조시키는 게 뭐냐면 입지입니다. 입지. 근데 여러분들 가서 인테리어 이쁘면 사죠. 안 된다는 얘기야. 인테리어는 옆집에다 하게 되면 시소성이 사라져버려요. 이쁜 집은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이쁜 데다가 돈 바르지 마시고 입지가 좋다. 그건 계속 올라가요. 평생 가는 거야. 그런 부동산은. 그래서 이런 시소성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시소성은 게 적용된다. 그래서 시계 같은 것들을 사게 되면 명품 시계 같은 거 사잖아요. 롤렉스나 이런 것들. 그거 나중에 가격 올라가서 파시는 거 봤죠. 가방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그 로맨스 소설 책 같은 거 그런 것도 가격이 올라가대요? 보시나요? 저희 와이프가 그걸 샀는데 그걸 사고 나서 더 비싼 값에 팔더라고요, 그거를. 진짜로. 그 절판 됐는데 그걸 더 비싼 값에 팔아.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아, 누가 그런 그지 같은 정의를 내립니까? 네. 가격은 그러면 시계는 시계 보는 거지 누가 사고 팔고 하고 책은 책 보는 거죠. 근데 다 거래가 붙어. 왜 그러냐?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명품 시계 시소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책도 절판되니까 시소하게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계속 찍어내면 그 금액이 절대 안 팔리죠. 프리미엄 왜 붙습니까? 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희소한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제가 다이아몬드를 한 2달 전에 사러 갔어요. 제가 살 건 아니고 와이프한테 사줬는데 갔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1캐럿짜리랑 뭐 2캐럿짜리를 봤는데 예를 들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그 모조와 다이아를 뭐라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무슨 나이트라 그러던데? 하여튼 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막 이쁘잖아요. 이 다이아몬드가 이쁜데 요거 1000원은 얼마냐면 한 1000만 원 해요. 1000만 원 해요. 근데 똑같이 이쁜 모조가 있어요. 요거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진짜 실제 금액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금액은 좀 더 비쌌어요. 근데, 요거는 더 쌌고. 근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10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게 더 영롱하고 이뻐요. 외관상 봤을 땐. 그리고 실제로 이거 빛 반사각 해갖고 이렇게 막 체크하잖아요. F, C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가 이뻐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더 이쁘다니까? 100만 원이야. 근데 이렇게 얘가 더 비싼 이유가 뭐예요? 얘는 1000원이잖아. 굉장히 희소하다고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희소성의 원칙을 알든지 이걸 사더라고요. 짜증나. 네. 그래서 이거 이쁘던데. 네. 그래가지고 반지만 요거 사주고 귀걸이랑 목걸이가 산대길래 거기까지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가짜로 하고 요건 진짜로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인공적으로 다이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났으면은 다이아 값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1000년이고 이건 또 아닌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시계도요. 20만 원짜리 롤렉스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구별 못합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A급이라고 하죠. 명품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근데 차이는 여전히 시장에서 존재를 하죠. 놀랍게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소성의 원칙이 그런 거고, 왜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명품 가방 같은 것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막 다 태우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희소성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단어를 가지고, 이게 과연 앞으로 희소할 가치가 있어질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면은 이 미래 가치가 있나 없나 판단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그걸로 파생돼서 나가는 것들이 수요 공급이고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급 현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가 많을 지역을 그럼 결국 뭡니까? 수요가 많으면서 공급이 적은 지역, 요거 찾으면 돼요. 이게 부동산의 끝이야. 그죠? 이러면 가격 무조건 올라. 왜? 희소한 가치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참 고맙게도 추가적인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입지라는 것은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표현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여자분들도 알긴 아실 텐데. 마이클 조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고 실력자인데, 여러분들이 농구공을 샀어요. 마트에서 샀어. 그게 얼마야? 3만 원. 근데 미국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마이클을 만났어.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이클의 사인을 받았어. 그럼 바로 이게 가상입니다. 3천만 원. 왜? 똑같이 농구공인데. 사인하는 순간 엄청난 희소성이 생긴 거죠. 근데 마이클 참 미안한데 그 다음날 얘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다음날 3억.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부동산의 힘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3만 원에서 마이클이 사인해서 3천만 원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기선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 이거는 사인이라도 생겼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마이클이 죽었는데 3억이 됐어. 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강남의 부동산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돼. 얘네들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공급되잖아. 대부분의 물품은 공급됩니다. 세상 대부분의 물품은 공급이 돼요. 그죠? 심지어 노래방 같은 거 막 잘 되고 있으면 노래방에 우후죽순 생겨서 다 같이 망하고, PC방 잘 될 때 막 PC방 우후죽순 생겨서 다 같이 망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요. 효성이 있을 수가 없어. 단기적인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으로 바뀌는데 부동산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이다. 그럼 평생 오르는 거지. 당연히 평생 오르는 거죠. 영원히 오르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강남. 강남이 일단 1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왜 강남이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강남이든 강동이든 송파든 뭐 마포든 어디든 다 입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 건데 이제 뭐 인프라는 다 갖춰졌고 얘네들은 계속적인 수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강남이라는 곳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 싶어 안달이 난 동네일까요? 왜 이렇게 수요가 많아요? 여러분들 왜 강남을 사고 싶어요?